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당신에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침묵으로 말하고 눈으로 들으며 풀리지 않는 질문처럼 세상을 걷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이끌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세상의 시끄러운 정의나 텅 빈 기대감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강인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은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고요한 혁명가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관적인 시그마 여성이 된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정의가 아닌 논리와 직관 사이를 오가는 복잡하고 섬세한 빛과 그림자의 원형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주파수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11가지 희귀한 징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핵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언어처럼 느껴지고 침묵이 당신을 구원한 적이 있다면 그저 듣지만 마시고 온전히 몰입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단순히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도망치기 위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자취를 감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후퇴하지만 당신은 명확한 목적과 인식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직관,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공간의 진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머리로 설명하기 전에 온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사람들이 깊이 있는 교감 없이 당신의 본질을 소모시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떠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처벌이 아닌 보존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떠났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깨달았을 때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던 그 무언가를 되찾기엔 이미 너무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패턴, 거짓된 친밀함의 패턴, 연결인 척하는 소음의 패턴을 떠납니다. 당신의 물러섬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차갑다, 거리를 둔다, 너무 폐쇄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숨쉴 수 없는 공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림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너무 많은 빛을 주는 것이 어떤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마치 황혼처럼 느리고 조용하며 아름답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만약 돌아온다면 당신은 더욱 날카롭고 더 고요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 모습일 겁니다. 당신의 부재는 언제나 다음 단계의 당신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대화는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법은 알지만 내면에서는 낭비되는 모든 음절을 세고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주말 계획, 시시콜콜한 세상사.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정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체를 갈망합니다. 잠 못 드는 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하는지, 달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정해진 대화가 아닌 살아있는 교감을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심오한 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의 신경계를 긁어대고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신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감정의 깊이에 있으며 얕은 대화는 산소 없는 방에서 숨을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오만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고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번개처럼 내리꽂혀 연기처럼 오래 남는 영혼을 뒤흔드는 드문 대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올바른 주파수를 가진 단 한 문장이 며칠 동안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면 20분의 무의미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에 있어 선택적일 뿐입니다. 말로 거짓말을 하느니 침묵을 택하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거짓 관계를 연기하느니 기꺼이 혼자가 됩니다. 빠른 답장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당신은 의도적인 쉼표로 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말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당신은 심령술사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주파수에 깊이 동조되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당신의 시스템은 그들의 감정적 온도, 긴장감, 단절감, 거짓 미소, 어긋난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이성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넘어선 감각입니다. 그것은 문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각하도록 태어난 당신의 신경학적 레이더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 단어들 사이의 침묵, 거짓말할 때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는 방식이나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 과장되게 웃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내용에 귀를 잃을 때 당신은 그 뒤에 숨겨진 진동, 즉 찰나의 멈춤, 과도한 보상,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미세한 끌어당김을 읽어냅니다. 이 재능은 당신을 진실 탐지기로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에너지의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않은 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거짓말을 하는 장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당신에게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순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평온함을 주지만 당신의 통찰력은 외과 수술처럼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독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나침반이며 당신은 박수갈채나 논리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것은 직관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했던 당신 자신뿐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느니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신을 바꾸고, 움츠리고, 부드러워지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번 정직하지 못한 편안함보다 불편한 진실을 선택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자기 배신의 자리에는 결코 앉기를 거부합니다. 이 태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을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을 조종하기 어렵고 설득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사회적 인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이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용기입니다. 당신은 자기 포기의 썩은 냄새를 맡느니 차라리 고독의 따가움을 견딥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깊이 닻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하부이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더라도 그 관계가 당신의 평화나 진실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당신은 조용히 물러설 것입니다. 싸움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거리두기,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명료함의 증거입니다.